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유로5와 유로5 플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로5 플러스가 시행이 되면서 야마하의 R1이 유로5 플러스 인증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내년도에는 국내 수입이 불가합니다. 이게 한국 야마하에서 인증을 포기한 게 아니고 일본 야마하 본사에서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면 일본 야마하 본사는 왜 R1의 인증을 포기했나? 네,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그 유로5 플러스의 요구 조건이 있는데 유로5에서 추가된 게 촉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촉매의 내구성을 시험을 하고 촉매 모니터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촉매 내구성 시험은 35,000km를 주행을 해서 촉매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ECU가 촉매 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 센서가 2개가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가 이상이 있다 이러면 계기판에 이제 경고등도 띄울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유로5 때는 산소 센서가 이 촉매 전에 한 개씩 장착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촉매가 이쪽에 있다 그러면은 산소 센서가 보통 이게 촉매 전에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런데 유로5 이제 플러스 때는 산소 센서가 촉매 후에도 이렇게 이제 장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2개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거 이제 R1 그림인데 얘는 이제 4기통이고 2개씩 묶여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촉매 전에 산소 센서가 이렇게 이제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촉매 전에 들어가는 거는 기존의 이제 유로5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촉매 후에 이제 여기에 산소 센서가 하나 더 장착이 돼서 이 신호를 이제 ECU에 보내는 거죠. ECU에 보내서 ECU가 이 촉매가 정상적으로 계속 작동하고 있는지 이제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촉매가 비정상적이다 이러면 계기판에 이제 경고등을 띄우게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마하에서는 좀 설계도 변경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돈이 들어간 만큼 뽑을 수 있느냐 야마하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이 유로5 플러스를 포기하면 유럽 시장도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유럽 시장 자체를 신경 안 쓰겠다. 그럼 125 스쿠터도 산소 센서가 이제 2개가 부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촉매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기존에는 보통 그 산소 센서가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그 촉매 후에 여기에도 이제 산소 센서가 또 하나가 부착이 되는 거죠. 머플러도 이제 변경이 되고 ECU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계기판에도 또 점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결국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유로5 플러스 인증받을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지금. 그게 다 물건값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커브도 산소 센서가 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촉매 전, 촉매 후. CT도 산소 센서가 2개 들어가고 300만 원, 뭐 300만 원 이상도 갈 수도 있죠. 그 야마 R1이 공식적으로 유로5 플러스 인증을 이제 포기를 했는데 이게 향후에 다른 회사, 다른 기종도 이 인증 포기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로5 플러스를 전 세계 국가가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인증을 하겠지만 그 유럽의 일부 국가랑 대한민국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기 차종은 인증을 받고 좀 비인기 차종이다 그러면 뭐 인증을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은 기종도 축소되고 가격은 이제 상승되는 이런 현상이 조금 생기겠죠. 저번 시간에 이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유럽이야.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얘네들은 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데 여기 나머지 국가들 저기 아프리카, 중동, 오세아니아, 아시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 전체 통틀어서 여기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안 해요 지금. 그 나머지는 다 하지도 않아요. 시범적으로 유로5 인증을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한 게 그 유로5 플러스 적용되는 국가는 안 팔고 말지 나머지 국가에 팔겠다 이 뜻인 거예요. 유럽 시장을 포기하고 그 시스템을 안 하는 게 오토바이에 더 좋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고성능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설계 변경하는 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배기 시스템을 다시 손을 봐야 돼요. 하드웨어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설계 변경해서 R1의 기존의 성능이 나올 수 있느냐 그 실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야마에서는.
그래서 그냥 유럽 시장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에 팔아먹겠다. 네, 이 뜻인 거죠. 그러니까 유럽은 그렇다 치고 이 한국은 뭐냐 이거예요. 한국은. 네. 오늘은 유로5와 유로5 플러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내년 2025년에는 그 오토바이 기종이 좀 단순화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내년에는 어떤 오토바이가 수입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뭐 내년에 이제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